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인사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서 프린트만 준비했는데 이거 다 받아오셨죠? 네, 받아오셨고 혹시 저 아시는 분은 모르는 척하는 걸로 하시고요. 네. 자, 아셨더라도 이제 새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처음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처음 보신 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원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처음 온 거예요? 네, 그거 안 물어보는 걸로. 다 처음 하는 걸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네. 저 원래 아시는 분들은, 저 이렇게 딱 보면 좀 변한 거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 눈썹 했어. 방송에서 봤어요? 네, 눈썹 무심 그렸어요. 별로 사소한, 관심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쨌든 눈썹 무신을 했습니다. 좀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데, 아파 죽겠어요. 자, 이거, 입문과정의 강의계획서, 요거는 사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3주간 11월 달, 간단하게 몇 개 얘기하겠다. 그런 거고요.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할 생각은 없고, 저 소개 정도 하고, 내용 좀, 하고 할 건데, 워낙에 등기법이라는 게, 공시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딱 공부해가지고 딱 정복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주입해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시간에 수업 듣고 나서도 못 들을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기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 배울 때 한 번 수업 듣고 영어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단어라든가 사용법 같은 게 익숙해져야 그래야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하시고요. 자, 앞에 보세요. 네, 부담스럽다. 네. 자, 요거부터 일단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밴드. 요거 하도 그냥 놔뒀더니 너무 어이없는 가입이 많아요. 오늘 밤 한가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댓글도 달고 그래가지고 되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승인 신청을 꼭 하셔야 돼. 승인 신청을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내가 수험생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오늘 저녁에 한가요? 제 취미는 등산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좀 AI 가입으로 뭔가 이렇게 홍보 아이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김포중앙에서 또는 메가랜드에서 공시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관련된 얘기 해주셔야 제가 승인 신청을 해드리고, 안 그러면 좀 어중간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답변이 네. 이런 건 그냥 거절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실 때 무슨 특별한 비밀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가 수험생이라는 것만 잘 밝혀주시면 가입을 시켜드릴 테니까, 요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공지도 있고 학원 홍보도 나가고 또 문제도 계속 나가니까 그 문제 풀면서 조금씩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요거 꼭 가입을 해주시고, 요즘은 또 이제 밴드에서 유튜브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몰랐는데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게시물 부분에 또 글을 올리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같은 내용을 좀 올리려고 올해서부터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영상을 이제 제가 강의 영상도 올리고 참고 영상도 올리고 또 이제 밴드에 올리는 글들도 이제 앞으로 여기도 같이 올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저도 좀 익숙지가 않아요. 익숙지 않은데 제가 이제 회원제를 구글에서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회원제를 열었어요. 회원제를 열어가지고 이 채널에 회원이 되시면 특별히 볼 수 있는 영상이 없어요. 없고 그냥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광고 안 붙는 영상으로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좀 있긴 한데, 어찌됐건 회원제를 한다고 굳이 돈을 4,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또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또 요즘 커피도 사 먹고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회원제가 있지만 가입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영상 다 보실 수가 있고, 지나간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영상을 혼자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올릴 거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요거는 무슨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없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대신에 유튜브 들어오시면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 빠졌는데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얘네가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 요즘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채널을 좀 키워보려고 얘기했는데, 안 커. 채널이 안 커. 제가 이제 굉장히 한 2년, 3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채널이 왜 안 크냐를 연구를 해봤는데, 보통 큰 채널들은요,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채널들은 채널이 크질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 보통 사람들 듣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실 분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널이 막 폭발적으로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꼭 보실 분들만 좀 약간 이 조회수라든가 이 시청 시간은 높아요. 근데 보실 분들만 보시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조회수라든가 이게 전체적인 이 캐파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시험 공부하신 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저 4가지 해야 되겠죠? 4가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렇게 4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시물도 앞으로 계속 더 올릴 거니까 꾸준히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거 잘 올리려고 요즘에 방송대 등록해서 방송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있죠. 거기 미디어 영상학과 3학년 편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업을 조금씩 하는데 빨리 안 끝내고 천천히 한 2-3과목씩 학기당 해가지고 해보려고 요즘에 영상 편집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과 사진, 영상론 이런 거 지금 수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봐주세요.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자, 뭐 잔소리. 자, 여기서부터 자 지금 11월 딱 3주간만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하고 이제 11월 끝낼 거고요. 12월, 1월, 2월 석 달. 되게 특이합니다. 12월, 1월, 2월. 보통은 중개사 과정이 2달씩 돌아가는데 올해는 11월 짧게 끝내고 12, 1, 2 석 달 동안 좀 약간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이론을 좀 사사지 공부한 시간을 요번에 석 달 동안 가지려고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은 11월 과정으로 3주로 이제 간단하게 끝낼 거니까 처음 뭐 이게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한 과목이 공시법령이에요. 공시법령. 자, 제 이름은 김병렬. 자, 요거를 잘 까먹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제 이름에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 3글자에 다 받침이 있어.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이 어렵고, 제가 이제 회사들 이게 계약하잖아요. 계약할 때 직원들이 제 이름을 까먹어요. 뭐 제 이름을 이렇게 까먹는데, 왜 다른 분들 이름은 안 까먹는데, 예를 들어 고상철 이거 안 까먹어. 뭐 이송원 이런 거 안 까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병렬 이게 자꾸 까먹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때문에 고민했고, 심지어 공시법 이 과목도 되게 사이드 과목이잖아요. 되게 끝에 있는 과목이라서 과목 이름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짠!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김병렬 공시법령 너무 기니까 자 열공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열공시.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단건 딱 까먹어도 열공시. 열공시. 공시, 열공시. 이렇게 외우시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기네 이러지 마시고, 열공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법령. 자, 김병렬 공시법령. 자, 그러면, 자, 1차, 우리 월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시험 소개, 아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시험 소개 간단히 하면, 자, 1차가 자, 민법하고 개론하고 40문제씩 나오죠? 여러분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에 맨 앞에 여기 과목 소개 해놨으니까 프린트에 1차 민법 개론. 이게 의외로요. 뭐 예를 들어서 공사무 카페 같은 데다가 글이 올라와요. 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시험 보나요? 1차 붙고 2차 보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놀랍게도. 한 번에 가가지고 시험 쫙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시면 많아. 그래서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자, 민법 40문제, 자, 부동산학개론 40문제. 요거 1차. 요거 시험을 1교시에 딱 봐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겠죠? 잠깐 쉬고 나서 2차가 1교시와 2교시. 1교시와 2교시. 2차 1교시예요. 2교시 아니야, 이거. 2차 1교시예요, 이거. 1차 1교시, 2차 1교시. 이거 되게 답안지 쓸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1, 2, 3교시 아니야. 1, 3교시 아니, 그럼 큰일 납니다. 답안지 잘못 써가지고 빵점 처리돼요. 예. 자, 1차 1교시고요. 2차 1교시야. 그 2차 2교시. 요거 놓쳐가지고 답안지 잘못 써가지고 빵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죠? 예. 자, 다시, 요게 2차 1교시. 자, 2차 1교시에 또 2과목을 봐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야.
예전에는요, 이거 통으로 봤어요, 통으로. 통으로 보니까, 자, 120문제를 한 번에 보니까, 2시간 넘게 화장실을 못 가. 그래가지고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차 1교시, 2차 2교시 이렇게 바뀌었다고. 됐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몇 번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쉬는 시간이 2번 있고요. 자, 1차 보고 나서 쉬는 시간.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집에 가요. 왜 그럴까? 희망이 없는 거지. 또는 1차만 공부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집에 가. 2차를 이제 1교시 들어가려고 할 때 또 고민이 됩니다. 내가 시험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그러고 나서 2차 보죠? 2차 보고 나서, 그죠? 여기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어떻게 해요? 아까 갈걸. 괜히 앉아가지고 고생만 했다. 그죠? 그럼 이 마지막 시험, 이제 이거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또 적어. 그죠? 그래서 저하고는, 얘네들은 관심이 없고, 자, 저하고는 여기만 얘기할 겁니다. 여기만. 치우면 요거. 자, 아까 뭐 외우라고 그랬어요? 열공시. 요건 저 안 해요. 요거 안 해요. 요게 40문제로 묶여져 있어. 자, 묶여져 있긴 하지만, 한 과목으로 돼 있긴 하지만, 내용상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법 선생님 따로 계시고요. 전 요것만 할 겁니다. 요거, 공시법 24문제. 공시법령. 열공시 24문제. 자, 요 공시법 안에 법이 2개 있어요. 등기, 지적. 12개. 딱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법이 3개입니다. 3개의 법을 마지막 교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힘도 빠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러 과목이 섞이니까 이제 완전히 힘들어. 되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시험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요 등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자, 지적법은 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인데 올해 시험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좀 애를 썼어. 그래도 쉬워.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어쨌든 요 2과목 중에 요게 훨씬 더 어려운 과목이다 하는 거. 자, 이게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 공부하면 하나 되게 이게 아니에요. 다 따로 공부해야 돼, 이거는. 사실상 거의 별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완전 별개 과목이에요. 세법. 완전 별개 과목으로 별도로 세법선생님이 따로 계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하고 저는 요것만 얘기할 건데, 시험 막판 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오지선다잖아. 오지선다니까 한 문제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 비중이 어떻게 되냐? 정답 비중이 전체 40문제 중에 1번이 몇 번 나오냐, 2번이 몇 번 나오냐, 그래서 균등하게 나오냐, 아니면 1111이 모여서 나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찍으려고. 공부 안 하고 찍으려고. 막판에 공부는 안 했고, 찍을 수 있는 요령을 막 찾는 거지. 만약에 한 35번까지 풀었는데 5번이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럼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뭐야? 5번이야. 뭐 이렇게 찍으려는 거지. 그죠? 이게 가능한 전제가 뭐겠어요? 앞에 35번까지 다 맞았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뒤에 나머지 5번 쭉 찍어서 맞추는 게 생기지.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전까지 다 못 맞춘다고. 근데 그걸 막 계산해. 그다가 이제 저한테 오셔서 질문한 게 뭐냐면, 근데요, 과목이 3개니까 이것도 번호 이렇게 배분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1, 2, 3, 4, 5, 1, 2, 3, 4, 1, 2, 3, 4 해가지고 정답 배분이 되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분석하죠. 다 분석합니다. 분석해요. 해마다 다 분석해. 대체적으로 비중이 딱딱 맞춰져 있었어. 대체적으로. 올해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그동안은 대충 정답 비중을 배열을 했는데 이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올해 여기 1번 많이 나왔어. 여기 1번 많이 나왔고 여기 5번 많이 나왔어. 그거 섞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막 잔머리 굴리는 걸 출제자들이 알았나 봐요. 그 뭔지 모르게 이 사람들이 의외로 피드백이 있어.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들을 얘기 다 듣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꼼수 쓴다고? 바꿔주지 뭐. 이러면 바꿔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답 비중 가지고 어느 과목에 1번 많이 나왔다 뭐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이걸 가지고 찍을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꼼수가 별로 통하지 않아요. 객관식 뭐 어쩔 수 없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꼼수 막 생각해가지고 하느니 공부를 하나 더 하라고. 조금만 공부하면 이게 사실 등기가 어렵다고는 해도 충분히 점수 나올 만큼 내줬어요 이번에. 그죠? 지적도 조금 어렵게 내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해봤자 한 서너 개 틀리면 돼. 나머지 다 맞출 수 있어 이게.
거의 20개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그 시험 전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응시자가 좀 줄었으니까 난이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떨어진 것 같긴 해. 제 생각에는 좀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올해 또 응시자가 확 늘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요령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피곤만 해.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냥 수업 듣고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 시킨 대로 시험 보고 연습하고 뭐 외울 거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가요. 시험장 가서 시험 보면 뭐 무난하게 나왔네.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럴까 저럴까 중간에 좀 쉬었다가 저 슬럼프래. 뭔 또 슬럼프야. 공부 얼마나 했다고 또 중간에 좀 뭐 한참 쉬었다가 또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뭐만 하면 될까요? 또 이딴 소리 하고 그죠? 예. 꼭 요즘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거야. 작년 책 봐도 될까요? 뭐 이런 소리. 하여튼 별의별 뭐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처음 하고 나가지고 어리버리 하다가 시킨 대로 쭉 거의 1년 지나고 나니까 붙었어. 이 사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쭉 그냥 1년 이렇게 뭐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시험 붙었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들 많죠. 별의별 연구와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제 몇 년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시험인데 꾸준히 어려운 줄 모르고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저하고는 다른 과목 모르겠고 요 두 과목 등기 지적 중에 뭐가 더 어렵다? 등기가 어렵다.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그죠? 이거 합쳐서 뭐라 그래? 합쳐서 공시법령. 이 또 공시랑 등기랑 또 헷갈린다. 그 과목 자체를 이름을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숨소리가 크게 나갔죠, 지금. 소리 잘 들려요? 이게 또 라이브 들으신 분들이 소리 작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에 이제 테이프를 2개나 붙였어, 오늘. 2개나, 그죠? 막 눈썹하고 테이프 붙이고 막 난리 났는데, 앞으로 미백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눈썹 하러 갔는데, 쌍꺼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거절했는데, 또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할까? 싶더라고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자, 공시랑 등기랑 달라요. 예. 등기 지적을 합쳐서 공시해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 24문제. 여기하고는 완전히 내용상 분리가 되어 있고, 정답 비중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했고요. 예. 올해 이제 문제 나온 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봤는데 놀랍게도 지적이 거의 중하만 나왔었거든요. 상급 문제 한두 개였거든. 근데 꽤 어려운데? 라는 얘기들이 꽤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다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추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약간 상급 문제를 내려고 좀 애를 썼다. 라는 거, 이 정도. 초반은 좀 쉬운 문제였지만, 뒤에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기는 오히려 상급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중급 문제 위주로 갔고, 하급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하나, 두 개 정도는 하급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정답은 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긴 했지만, 정답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정답은 나왔지만, 그 뒤에 낯선 지문들을 넣었어요. 그걸 좀 헷갈리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만 탁 짚고 넘어갔으면 어려운 줄 몰랐는데 정답을 정확하게 못 찾았으면 뒤에 가서 야, 처음 본다. 큰일 났다. 라고 한번 당황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노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기본적인 걸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해놨어. 해놓기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다 봐야 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정답을 확실하게 잡아냈으면 나머지는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문제를 봤는데 1번 같아. 넘어가야 되거든. 못 넘어가. 보통 2번, 3번, 5번도 한번 본다니까? 그러면 4번쯤에 처음 보는 게 딱 눈에 딱 걸려.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아닌가 보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면 시간 잡아먹죠. 문제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넘어간다라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을 이제 찾아내는 이런 스킬,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스킬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자, 뭐 요 정도. 요거는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도 없고 수험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올해 강의 목표가요. 올해 강의 목표가 수업 시간을 짧게 한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난다.
이게 제 목표예요. 네. 되게 놀랍게 어느 학원 가면 저한테 강의를 많이 한다 그러고 어느 학원 가면 강의를 조금만 한다 그러고 그래요.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 어떤 학원 가면은 야 그것만 강의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이 되겠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에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시간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제가 제 목표는 어느 과목 선생님보다도 짧게 공시법 선생님들 중에 제일 짧게 제 목표예요. 제 목표. 그래서 가능한 한 1시 이내에 끝나는 걸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막 2시까지 갈지도 몰라. 근데 어찌됐건 가능한 한 강의 시간을 짧게 해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놀라고 있는 게 제가 또 뭐 대학생이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AI에도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AI 중에 놀라운 게 요즘은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끊어다가 AI에 탁 넣으면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압축이 쭉 된대. 압축해서 쭉 나온대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자, 지금, 1년 진도를 잠깐만 보여드릴 건데 11월 달에는 3강으로 적당히 끝날 거고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한 한 강의는 짧게 할 거다. 1시 이내에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 자, 아까 올해 특징이 12월, 1월, 2월 석 달 과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이에요. 12월, 1월, 1월 해가지고 기본 이론 과정, 전과목이 특히 민법이나 개론공법 같은 경우 2달 안에 끝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특별히 요 석 달 동안 좀 충분히 이론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잡힌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이제 2달씩 갑니다. 2달씩 갑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한 거를 요약집을 가지고 압축을 한번 하고 그 압축된 걸 들고 기출문제를 섞어가지고 같이 강의를 해드리는데 3, 4월 달에 요 기출문제를 조금 더 압축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2번 하는 결과가 있어요. 기출 특강을 한 번 하고 여기 정규 과정에 기출 과정 한 번 더 하고 기출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2번 정도 연결을 합니다. 요약하면서 기출 지문 특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요약집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또 풀로 한번 정규 과정에서 다루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살짝 바꾸면 뭐가 돼요? 예상 문제가 되지. 기출 응용. 여기 이제 문제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한 번 더 돌리는 거지. 요약집 가지고 3바퀴가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9, 10월 달에는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시험을 계속 봅니다. 시험 봐가지고 시험 보고 채점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그 요약집을 좀 저는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1년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갖고 계시는 프린트에 지금 있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에 이거 해놨죠? 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별도로 이제 특강들을 준비를 해요. 자, 특강들을 저는 이제 테마 특강으로 비밀노트 해가지고 등기 지역 합쳐가지고 문제 요약 이런 한꺼번에 쫙 넣어놓은 게 있어.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이제 5특강으로 기출 테마, 기출 지문 특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오후가 될지 일요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정 나오면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쯤에 10곡달하고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선 특강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시험 계속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가는 1년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나오는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 이 중에 뭐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 다 해야지. 예. 이게요, 계속 반복이에요. 뭐만 하면 돼?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해야 되는데, 그 한 과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 걸 소화를 하냐, 못하냐는 개인의 능력이란 말이죠. 또 어느 과정이든 저는 모든 내용이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만큼 준비를 합니다. 이제 물론, 초반에는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11월 석 3주에 다 내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시험에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강의를 합니다. 어느 과정을 들으시든지 상관없는데, 한 번 들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소화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조금씩 변형해가면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게 계속 반복해서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되게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3, 4월 과정 이게 저거 월요일 나오잖아요. 3, 4월에 월요일이 한 7, 8번 있을 거예요. 그죠? 8주라고 합시다. 8주. 여기도 8주가 있겠죠? 8주. 근데 신기하게 자 8주 과정 중에 3주째 되면 결석한다? 근데 여기서 3주째 또 결석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넉 달 공부했는데 한 번도 못 들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 생각해. 꼭 여기 와서 3주 차에 또 결석한다?
그럼 월요일 그 3주차에 계속 결석해버리면은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이 생겨버린다니까? 이런 경우 흔해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아예 뭐 통으로 월요일 달에 뭐 슬럼프 왔다고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런다? 예. 그럼 완전 망하는 거, 이게. 놀랍게도 한 과정으로 모든 걸 습득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3주째 못 들은 거 여기서 3주째 가서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1년 과정 중에 뭐만 들으면 된다,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3, 4월만 들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계속 강의 안 들어. 그러다가 7, 8월쯤 가서 3, 4월 강의만 들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영상 켜고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러면 3, 4월 달 강의를 영상 틀어놓고 어떻게 해요? 자. 또 그냥 듣는 것도 아니야. 빨리 듣기. 막 돌린다고. 그러면 또 더 빨리 자. 네. 망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강의라는 게 제가 아까 AI 얘기도 했지만 뭔가 강의를 압축해서 핵심만 짝짝짝 써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습관화시키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 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문제풀이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과정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게 따라오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 방송대 그 강의를 듣기 싫잖아,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듣기 해보거든. 빨리 듣기 해보면요, 이게 빨리는 막 돌아가는데 내 머리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듣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내 걸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 빨리 듣기 뭐 이거 되도록이면은 1.5배속 이상은 안 되는 것 같고 2배속은 절대 안 되고 빨리 해봤자 1.2, 1.3 정도 배속 정도로 돌아가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게 말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정배속으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인강 들으신 분들이 정배속 들으신 분들 없더라고요. 무조건 빨리 듣기를 하더라고. 시간 절약을 한다고. 근데 그게 꼭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학원 오셔가지고 들으시면은 빨리 듣기가 안 되죠. 제가 어차피 말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듣기 안 돼서 좋은데 인강만 들으시다가 저 만나시는 분들이요, 적응을 못해. 말이 느리대. 내가 말이 느리지가 않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인강으로 계속 빨리 듣기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달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듣기는 인정하지만 너무 빨리 들으면 이게 완전히 내 거가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암기 노트가 11월 달에 나올 건데요. 이 암기 노트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암기 노트를 가지고 이제 요약집이 나오긴 하겠지만 암기 노트에 정말 외워야 될 것들을 빈칸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11월 달 가고 12, 1, 2월 달도 이거 다 계속 할 거예요. 이거 할 거고요. 프린트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학원에 비치를 할 건데, 영상만 들으신 분들, 학원 못 나오신 분들은 이게 요즘 필수예요. 프린터가 있어야 돼. 잉크리플을 하면서 출력할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은 프린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리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걸로 프린터가 집에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12월, 1월, 1월서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나옵니다. 기본서. 요게 12, 1, 2월은 좀 우리 전 과목을 전부 다 석 달 과정으로 가보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교재를 하나 낼 거고요. 그때도 프린트 계속 준비할 거니까 출력해가지고 보시고요. 학원 나오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김포에 지금 학원에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복 받았어요, 요즘에 전국에 학원이 몇 개 없어요. 중개사 학원이 다 닫았어.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포가 놀랍게도 중앙이야, 중앙. 우리 학원이 김포 중앙이에요. 지금 농담한 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김포가 요즘은 그 애들도 많이 태어나잖아요. 신혼부부들도 되게 많고. 요즘 지역은 소멸한다 그러는데 김포는 오히려 인구가 느는 편이잖아요. 요즘 조금 주춤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김포에 지금 학원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실 수 있는 건 되게 축복이 축복. 인강이냐 뭐 실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강 있으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동네에 학원이 없어서 실강을 못 나가거든. 어쩔 수 없이 인강 들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지역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소원이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특강 때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김포로.
예전에는 지역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강남이나 종로나 이런 데로 나오셨는데 요즘은 김포로 와요. 재밌는 얘기 한 건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오기 좋아. 제주도에서도 김포공항 딱 내리면 지하철 세정거장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특강 갈 때 지역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동네 사시면서 여기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웬만한 지역 학원들이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요즘에. 어떤 학원은 또 원장님이 아파서 문 닫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중개사 수험생이 너무 적어가지고 문 닫고. 부산에 학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한 두 개나 있나? 완전 세상이 이제 변했습니다. 서울에도 학원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김포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김포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복 받은 겁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 김포 학원에 선생님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른 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 꾸준히 나와가지고 공부하시면 올해 그냥 바로 끝낼 수 있는 되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김포도 김포지만 이제 강남이죠, 강남. 강남 지도 아세요? 강남, 예, 강남. 요 강 있잖아, 강. 이게 뭐예요? 네? 한강, 반포대교. 왜 영화에 그런 거 있었잖아.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 그런 거 있잖아. 농담한 거예요, 지금. 한강 있고요. 여기 강남이요. 보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해놨잖아요. 반듯반듯하게. 그죠? 예, 예전에는 강남도 신도시였잖아요. 옛날엔 사대문 밖은 서울로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 여기 신도시 조성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이사 안 올까봐, 막 고등학교도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개발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가 여기 땅 샀다가 팔으셨대. 나 진짜 속이 터져, 진짜. 어찌됐건. 강남. 지금 뭐 장난 아니죠, 지금.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강남 사신 분도 있어, 지금. 네. 어휴, 진짜. 10억에 살 때 미쳤다 그랬는데 40억이 됐어. 아, 진짜. 어찌됐건, 뭐, 그렇단 말이죠. 네, 여기가 이제 강남역이 있고요. 자, 강남역에 이제 녹색 라인이 있죠? 녹색 라인 쭉 가다 보면 교대역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 자, 뭐가 보이세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등기국. 예전에는 등기소라고 했었거든. 등기소가 9단위로 있었는데 얘가 합쳐져 가지고 한 단계 높여서 등기국이 됐어. 등기국. 자, 등기소 밑에 등기과, 등기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등기소가 기본이에요. 등기소가 보통 명칭이고, 등기소 안에는 등기국, 등기소, 등기과, 등기계 여러 가지가 있어. 등기소. 요즘은 다 등기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 개 등기소를 통합해가지고. 등기국. 여기 이제 강남에 있는 등기소 이게. 그죠? 네, 여기 어디 있다고요? 교대역 있고, 여기 대법원 있고, 요 근처에 있어, 지금. 그죠? 근데 요쪽에. 선릉 아세요? 선릉 가보셨어요? 이게 강남이 복잡한 동네에 이렇게 한적한 또 숲속이 있더라고요, 또. 선릉. 네. 그 근처에 딱 가보면요. 자, 이런 게 있어. 자, 뭐가 보이세요? 네? 강남구청. 자,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무슨 넌센스 퀴즈 같아, 지금?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그죠? 네. 그럼 여기. 자, 등기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좀 눈치 좀 채봐. 등기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국장. 이게 어려워, 지금? 난 공부를 처음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지금? 네? 자, 다시. 네. 이게요, 자, 경부선 쭉 라인이 있거든요? 경부선 라인 가운데쯤 가면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동역. 그 바로 위에 가면, 자, 뭐가 있어요? 영동, 군청.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군청장. 지금 군청장이라 그랬어, 지금. 누가 제일 높아요, 여기서? 뭐라고? 영동, 군수. 아우, 창피해요. 군수. 군청장이 어딨어, 창피해. 그죠? 나한테 배웠다 그러지 마, 그러면. 그죠? 영동, 군수. 그죠? 네. 이 동네는요, 영동 군수가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 동네는요, 지방법원이 없어요. 지방법원이 없고요. 청주지방법원 밑에 있는 거야. 청주지방법원 밑에 뭐 있어요? 영동지원이 있어. 그래서 지원장이 있어요, 여기 지원장. 법원. 여기 법원 마크 있잖아요. 법원 마크.
그럼 실제로 가보면요, 이 법원이 있고요, 요 비슷한 건물 옆에 하나 더 있다? 그거 뭘 것 같아? 검찰청. 법원하고 검찰청은 보통 쌍둥이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갑니다. 네, 이 법원이 재판하죠? 이 법원에 요 1층 요 사무실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 편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등기계 써 있어. 등기계. 아, 법원 사무실 안에 들어있다니까? 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약간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등기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계정 있겠지. 그 사람들 등기관이야, 등기관. 그죠? 네. 자, 여기 누가 있다고요? 군수가 있다고. 여기는 등기계장이 계시지.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동네로 옵시다. 그 우리 동네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 옆에 나온 운동장. 네. 여기 가서 러닝도 하고, 제 취미가 러닝이에요, 러닝. 제가 달리기 엄청 싫어했는데, 어릴 때는. 나이가 드니까 러닝보다 좋은 운동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러닝의 좋은 점은 나 혼자 뛸 수 있다. 돈이 안 든다. 그죠? 아무 때나 뛸 수 있다. 예. 우리 요 뒤에 이렇게 계양천 있는 거 아세요? 계양천. 여기 뛰기 되게 좋아. 저 여기 맨날 여기 뛰어요. 요즘은 눈썹 문신해가지고 못 뛰어. 2주 동안 뛰지 말래. 땀나면 지워진다 그래가지고 못 뛰기 위해서 답답해 죽겠어, 지금. 여기도 뛰고, 되게 뛸 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학원이죠? 학원. 요 사후역. 사후역. 예, 여기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올림픽대로 나갈 수 있는 김포한강로 나가는 거고, 쭉 올라가면 뭐 있어요? 김포시청 있지. 자, 김포시청 가기 전에 샥 돌면은 뭐가 나와요? 김포시청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샥 돌면은 예? 김포등기소. 자, 보이세요? 김포등기소. 자, 놀랍게도요. 김포시잖아요. 김포시는 어디 소속이에요? 경기도 소속이잖아. 근데 여기는요, 김포등기소가 인천지방법원 소속이야. 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구역이랑 법원 쪽의 재판 관할구역이랑 달라. 그죠? 그래서 김포시의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소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근데 행정구역은 경기도로 들어가잖아. 이 관념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더 복잡하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법원과 행정부. 둘로 구역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김포는 법원 쪽으로는 어디 쪽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자, 거기 안에 이제 부천 지원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김포에는 김포법원이 따로 있어. 거기에 등기소가 들어있어요, 지금. 법원 안에 등기소 들어있다고. 여기가 김포등기소, 지금. 그죠? 네. 여기. 자, 뭐가 보이세요? 김포시청. 어떤 분은 만차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예? 이게 어려워, 지금? 김포시청 제일 높은 사람은? 김포시청 있겠지. 그죠? 예, 김포시장. 김포시에 김포시장이 계시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이제 정리합니다. 어디 갔어? 자, 정리하면 이거 자료 다 있어요. 우리 저 프린트에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필기를 하지 마시라. 필기는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는 필기 안 해요. 예. 자, 김포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김포시장. 시장 있었죠? 예.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군수 있었죠? 네, 군수. 그죠?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네, 구청장. 자, 이게 이제 같은 급이라고 봐요. 같은 급으로 봐요. 자,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그러면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가 있지. 경기도지사. 강남구청장 위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 지금. 강남구청장 위에 누가 있어? 서울시장. 그래서 합쳐서 시도지사. 자, 영동군수 위에는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가 있지.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누가 있다고요? 시도지사가 있지. 자,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됐죠? 장관. 자, 그래서 저하고는 이쪽에 3단계 보내, 3단계. 자, 여기는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 지금은 어렵잖아요. 자, 어려우니까
지우개. 자, 이것만 하자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외울 수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거를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하기가 좀 헷갈리니까, 자, 제가 이름을, 자, 지적, 소관청, 예, 바꿔드릴게.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 그러면 시군구 안 돼.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안 돼.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뭐라고요? 지적, 소관청. 그래서 법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제 대전 위에 세종시 생겼죠? 세종시에도 시장 있겠지. 그 세종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포함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더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뭐다? 지적, 소관청이다.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법조문 읽어보면 한 3줄 돼요. 다 읽어가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면 난리나.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뭐라고요? 지적, 소관청. 그렇죠? 예. 자, 다음 일로 옵니다. 예. 자, 여기 김포 등기 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 소장. 자, 등기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계장. 등기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국장. 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등기관 그래, 등기관. 자, 등기관들이 일하는 곳은 등기소. 등기관들이 일하는 곳은 등기소. 자, 여기 누가 있다고요? 등기관들이 있다고, 등기관들. 이게요, 예전에는 등기공무원이라고 했어. 등기공무원, 등기관, 그죠? 예, 같아요, 달라요? 등기공무원, 등기관, 같을까, 다를까? 예, 다르죠. 등기관들은요, 등기공무원 그러면 자존심 상해. 우리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야. 등기관이야. 생각해보세요. 법원 공무원 그러면 좋겠어? 법관 그러면 좋겠어? 이해가 안 가요? 법관들한테 너 법원 공무원이야? 그러면 법관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장난 아니에요. 나는 법관이야. 법관.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예. 그냥 일반 공무원 아니야. 등기관이라고. 이거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판사님들이, 법관들이 재판할 때 누구 말 들어 안 들어? 이론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관들도 등기 업무 처리할 때 누구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권한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등기관. 그죠? 네. 어디 있어? 등기소. 자, 등기소는 어디 소속이에요? 지방법원. 또는 아까 지원이 있었죠? 지방법원이나 지원. 여기서 1심 재판하는데, 그래서 이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졌어. 어떻게? 고등법원 가자. 올라가잖아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고등법원에서 또 졌어. 어떻게? 대법원 올라가. 대법원에서 지면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예요. 또 어서 또 잘못 들어가서 또 헌법재판소 간다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야. 헌법재판소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법원이 3심제죠? 3심제. 이게 법원이라고, 한마디로 법원. 자, 법원 밑에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다. 그죠? 법원 밑에 등기소가 있다. 근데, 자, 저는 또 헷갈리니까, 이거 뺄게요. 이제 얘기 안 할게, 이거. 이게 안 해, 이제. 여러분들은 요쪽이 다르다. 이것만 알면 돼. 다르다. 자, 요건 구분할 수 있죠? 자, 여기는 등기관들이 있고, 그죠? 여긴 누가 있다? 지적, 소관청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왠지 느낌상 한시를 넘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군요. 자, 등기소에서, 자, 등기관들이 뭐하고 있을까? 등기소에서 등기관들이 뭐하고 있을까? 등기소에서 등기관들이 뭐하고 있을까? 등기부를 쓰고 있어. 자, 등기소에서 등기관들이 뭐 한다고요? 등기부를 쓰고 있다고. 자, 등기부는 일반인이 써요? 등기관이 써요? 등기부를 쓰는 게 정부잖아. 일반인이 써요? 등기관이 써요? 등기관이 써요? 일반인이 절대 못 쓸까? 예외로 쓸 때가 있을까? 일반인이 등기부를 쓰는 경우가 절대로 없을까? 예외로 좀 있을까? 등기부를 일반인이 써.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을까? 하나 있을까? 예? 하나도 없어요. 자, 등기부는 누가 쓴다? 등기관이. 절대로 못 써요. 일반인은. 등기관,
등기관이라니까, 등기관. 등기관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직원들이 다 등기관이 아니에요. 급이 있어. 급이 최소 7급 이상 되는 급에 지정받은 절차가 있어야 돼. 당신 등기관이 나와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관. 그래서 등기부는 아무나 못 쓰고 꼭 누가 쓴다? 등기관들이 써요. 등기소 가면 앞에서 접수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등기관 아니야. 그 뒤에 앉아 있어, 등기관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넘겨서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이게. 뒤에 있어. 등기관. 자, 등기부는 일반인이 있어요? 등기관이 있어요? 등기관. 그죠? 네,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지. 그러니까 등기관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뭘 내야 돼? 신청서를 내는 거지. 그게 등기 신청서. 그죠? 그 등기 신청서를, 자,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이거를 각하시켜버릴까? 그냥 이해하고 써줄까? 각하시켜버려. 뭔지 몰라도 각하시켜.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빡빡하게 심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이걸 형식적 심사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서류가 삐끗하면 틀리는 거야. 예, 그럼 각하시키는 거예요. 예. 등기관들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신청한다. 그게 뭐예요? 등기 신청서. 그럼 그걸 가지고 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거를 심사한다 그래. 심사해서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를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를 각하한다 그래. 각하. 뭐 기각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쓰는데 등기법에서는 각하라고 정했어 지금. 각하한다 그래요. 등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예. 만약에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해주겠다 라고 하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겠죠. 기록을 해주고 나면 그 사람한테 등기 끝났습니다 라고 영수증 안 돼. 영수증 아니라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와요. 등기필 정보. 자, 쉽게 말하면 권리증. 자, 땅 사면 뭐가 나온다고요? 권리증 나온다 그러잖아. 그걸 이제 앞으로 권리증을 보면 창피한 거 이제. 권리증이란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를 우리한테 자, 제공한다 OX.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OX. X. 제공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제공은 우리가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작성 통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소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 알 수 있죠? 작성 통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등기해달라고 뭘 내요? 등기 신청서를 내겠죠? 신청서. 그럼 등기관이 이걸 받아서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해주고 나서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준다. 알 수 있죠? 네. 자, 저는 여러분이 필기하는 게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렇게 보기가 싫어. 난 필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 저 집에 가서 그 필기한 거 봐야 안 봐요? 안 볼걸? 그 보고 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다 안 나. 안 날걸? 의미가 없어.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그죠? 예, 필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저라고 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주파수를 맞춰야 돼. 자, 우리가 내는 게 뭐라고? 등기 신청서. 해줄까 말까 하는 게 뭐라고? 심사. 거절하는 건 각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을 했겠죠? 이제 다 됐어요 라고 만들어준 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등기에 기록된 걸 아무나 볼 수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에 써놓은 걸 아무나 다 봐? 아무나 다 볼까? 제한이 있을까? 아무나 다 봐. 아무나 다 본다고. 다 볼 수 있다고. 뭐 한다고? 공시한다고. 뭐 한다고요? 공시한다고. 다 볼 수 있다고. 물론 수수료가 좀 있어. 열람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수료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제 말을 듣진 않아요, 아무도. 근데 어쨌든 등기부를 보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1,000원, 1,200원 내기 싫어서 안 볼 수도 있잖아. 그 수수료 철폐하자. 아무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자라고 저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어쨌든 이걸 보면 공시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고. 열람. 자, 이걸 종이로 뺏어보고 인증 찍어주는 거 있죠? 그걸 뭐라 하냐?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얘기해. 등기사항 증명서. 됐어요? 자, 다시. 안 써도 돼.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해주세요. 뭐라고? 등기신청서. 그죠? 네, 그럼 그걸 심사해서 각하하지 않고 기록을 했죠? 어디다 기록했어? 등기부. 등기 기록이라고 해. 등기 기록. 그 등기 됐어요. 라고 만들어주는 거. 등기필 정보. 그죠? 그럼 이 등기 기록을 우리가 누구나 볼 수가 있어. 누구나 증명서 발급 청구할 수가 있어. 자, 이거를 등기사항 증명서.
됐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 요걸 봐요. 등기상 증명서를 많이 볼 거야. 이거는 그 내용을 그냥 보는 것 뿐이고요. 진짜 부자들은 뭐가 있겠어? 등기필정보. 부자들은 저기 하나 있을까? 여러 개 있을까? 등기를 여러 개 했겠죠? 땅도 사고 하나 받고, 집도 사고 하나 받고, 상가 사고 하나 받고, 공장도 사고 하나 받고, 아니, 공장 사면 두 개 받겠지. 공장 등기필정보, 공장의 토지 등기필정보. 그 토지 건물 따로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 부자들은 뭐가 많아? 등기필정보. 맨 부자는 아닌데 알아보러만 다녀. 그럼 뭐가 많아? 증명서만 많겠지.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등기관한테 등기해 주셔! 라고 뭘 내야 돼? 신청서. 그죠? 이 신청서를 일반인이 잘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프 등기. 셀프 등기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겨? 법무사한테 맡기지. 그럼 법무사가 요거 대신 써주는 거야, 이게. 법무사 직업이 기거, 이거. 그죠? 요거 하나 써주고, 등기 처리해주고, 요거 받아다 주는 것까지 법무사가 보통 한다고. 그죠? 예. 요거 한두 번 해보면 일반인도 할 수 있거든. 내 거는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셀프 등기를 자기 건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 처음 해보면은 무슨 생각할까? 이거 까딱 잘못하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든다. 어쩔 수 없이 법무사 맡기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요 부동산 등기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럼 뭘 떼어보는데? 등기상 증명서 아니면 열람. 그럼 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요런 업무들을 다 어디서 한다고요? 등기소에서. 등기관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요걸 우리하고 연결해 주는데 그 사이에 법무사가 있는 거야, 이게. 알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했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쓰고 있어요. 좀 많이 얘기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죠? 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등등등 있어. 요거 외울 거에 있다가 어쨌든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소관청. 자, 이쪽에서 지적공부, 토지대장 같은 건 따로 본단 말이에요. 지적공부도 장부고, 등기부도 장부죠? 그러면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네?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자,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야 돼. 여기 토지대장에 어떤 토지의 면적이 써 있는데, 이 등기부에 그 면적이 써 있는데 면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은 땅이니까. 그 토지 하나에 등기도 있고 대장도 있는 거야, 이게.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각각 관리하는 부서도 다른 거야. 등기는 누가 관리해요? 등기관, 등기소. 그죠? 자, 토지대장은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일반인들과 공부한 사람들의 차이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여러분 지금 저한테 수업 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 이렇게 복잡하던데? 이러면 일반인이고. 복잡하던 데가 아니라 장부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고 하나는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가 있다. 이 정도만 되면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게 1시간 요거라도 듣고 집에 가서 그런 거 알아? 등기랑 대장이랑 다르다는데? 여기서부터 완전 전문가 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전문 용어를 써야 돼. 전문 용어. 기포시청 거기 가는 길에 등기소가 있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소관청. 그죠? 예, 등기소.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이 나와야 돼, 말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3, 4월 과정에 요약해서 압축 정리를 다 해드려도 그게 완전히 내 거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계속 말을 들어야 돼.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낯설잖아. 등기소, 등기부. 그죠? 네, 이거를 완전히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 단어들을. 그러면서 이게 과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풀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물어볼까요? 헷갈리게 할까요? 헷갈리게 하지.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연습 들어가가지고 문제풀이에 어디를 함정을 파냐를 또 찾아내야 돼요. 그러고 나야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요, 그게 자동으로 된 애들이 있어. 아주 미워. 그냥 자동으로 탁 들으면서 문제풀이까지 딱 된 애들이 있어. 아주 쉬운 귀재들 있잖아요.
걔들은 제발 학원 좀 오지 마. 제발. 걔들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봤죠, 그런 애들. 공부도 안 했는데 맨날 100점 맞는 애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손님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모범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합격 수기 중에 잘난 척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공부 얼마밖에 안 했는데 어쩌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거짓말일 수 있고 참말일 수 있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누구는 몇 달 만에 붙었더라. 누구는 2달 만에 붙었더라.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공부가 있는 거지.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남이 어떻게 했는데 나도 그렇다 이러면 안 돼. 더 나쁜 거, 자기 가족이 공부하는데 우리 친구는 몇 달 만에 붙었다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완전 나쁜 얘기예요. 그죠? 우리 가족하고 내 친구하고 어떻게 같아. 시험은 시아버지도 입 다물어야 돼. 그죠? 누구네 집 며느리는 몇 달 만에 붙었다. 입단 소리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자,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용어들, 지적소관청 처음 들었어. 여기서 지적공부 토지장이랑 관리한대. 이런 얘기를 처음 듣고, 이거를, 글씨를 읽어가지고 법조문을 읽고, 문제풀이의 함정을 피해가고, 정답을 맞춰가지고, 전과목을 다 해야 된다고. 이게 2달 만에 되겠냐고요.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머리가 반짝반짝 잘 외우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논외라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거, 토지대장, 요거를 지적공부라고 하죠? 요거 누가 관리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이 동네 지적소관청 누구요? 우리 동네 지적소관청 누구요? 김포시장. 자, 영동군의 지적소관청은 누구요? 영동군수. 강남구의 지적소관청은 강남구청장. 이들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이라고. 그죠? 예. 등기도 마찬가지겠죠? 해당 관할 등기소, 등기관들이 등기부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같은 부동산의 장부가 2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가지 장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전 2개만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장부들도 있어. 근데 다른 법에서 하고 전 딱 2가지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등기. 하나는 지적. 그렇죠? 네. 여기다가 뭘 쓰겠어요? 그 부동산에 뭘 써? 면적을 쓰겠지. 면적 쓰겠지. 자,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써야 되겠죠? 소재. 자, 몇 번지인지 써야 되겠죠? 지번. 자, 소재, 지번. 그리고 이 토지의 종류 써야 되겠죠? 지목. 자, 요걸 합쳐가지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얘기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책이 다 있어. 걱정 마요. 예. 요거를 자 멋지게 뭐라고 얘기하냐? 토지의 표시라고 이름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 표시 그러면 그냥 표시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요거 토지 표시고요. 그 땅 주인이 있겠지. 그 땅 주인 누구요? 소유권자, 소유권자 이름 알아야 되겠죠? 이름만 알면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어디 살아? 주소.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주민등록 번호까지 필요하겠죠? 네. 이런 내용들, 그 토지에 대한 정보와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실제 우리가 궁금한 거야. 그 땅 어디 있고 면적 얼마고 어떤 데 쓰는 땅인데 땅 주인 누구야? 알고 싶잖아요. 그 누구나 알 수 있어? 이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소유자 면적을 다 알 수가,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소유자 면적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누구나 뭐 하고 있어? 공시하고 있어. 공시를 어떻게 해? 여기다도 써놓고 여기다도 써놨다고. 우리가 궁금한 정보들을 자 등기에도 써놨고 자 지적공부 대장에도 써놨다고요. 근데 써놨다 그러면 좀 멋이 없어. 써놨다를 멋있게 등기해놨다. 또 멋있게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해놨다. 그죠? 예. 갖다 써놔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다. 이러면 일반인 전문가가 아닌 거야, 이게. 일반인으로 가는 거고, 우린 전문가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부에 뭐 해놨다? 등기해놨다. 자, 대장에 뭐 해놨다?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인다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말이 돼요. 그럼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게 되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냥 장부에 뭐 써놨어.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실체관계,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뭐 해놨다?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그걸 해석해낼 수 있다니까. 자기들끼리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잘한 척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뭐 언어를 배우는 게 2달 만에 될 리가 없잖아요. 계속 익숙하게 해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듣고, 많이 쓰고, 그죠? 또, 말해보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서 말하면 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들려드릴게요. 많이 들려드릴게. 예. 자료도 많이 해서 많이 읽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입도 터지고 귀도 뚫리겠죠? 예. 그러고 나야 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함정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점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 한 번 듣고 책 한 번 듣고 점수가 올랐다면 다 사기. 그럴 수가 없어. 완전히 내 걸로 언어가 새로 생겨야지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첫 시간에 제가 핵심 다 까먹어도 돼. 자, 등기 부는 어디 있다? 등기소에 있고. 자, 지적 공부는 어디 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쓰는 걸 뭐라 그래? 등기한다. 여기 쓰는 거를 등록한다. 요 정도 용어는 할 수 있죠? 네. 요거 좀 이제 확정할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확정할 거예요. 자, 좀 쉬었다 갑시다. 네.